예,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공학도구 활용과 관련된 교육 연구에 대한 연구 개요 소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소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연구하는 분야하고 연관이 있는 인벨로프, 포락선과 활선 중심으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늘 그렇듯이 교육 연구에 있었을 때 연구 배경과 관련된 선이겠죠. 연구 배경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연구 소재, 제가 어떠한 수학적 내용으로 할지에 대한 거, 그다음 궁극적으로 목표에 대한 것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제가 초점을 맞췄던 거는 이게 공학도구, 이번 우리 논의에 따른 공학도구 활용은 결국 목적이 수학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를 높이기 위한 게 목적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공학도구 활용 능력은 수학적 내용을 처음부터 이해한 정도에 따라서 그 차이가 다시 또 난다는 거. 그리고 기하 문제 해결 상황에서는요. 사실은 이게 기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계적 사고를 많이 요구하는 거라 수학 도구적 측면에서도 기존 도구에 대한 활용 능력들을 배가시켜서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도구를 활용하는 게 이전 단계를 무시하고 진행될 수 있다는 게 합니다. 제 경험치상. 그다음에 뭐 계속해서 우리의 논문들 얘기들에서 나왔었지만 결국 이게 딴 것보다 이 교수자들의 기본적인 수학적인 역량과 도구 활용 역량에 아주 깊이 의존해서 학생들이 이제 어떤 내용들을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공학 도구를 던져준다고 해서 이게 그냥 막역하게 그냥 잘 활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마도 강의 설계를 해보면 금방 이제 힘들다는 걸 압니다. 끝으로 사실은 이제 지금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거는 뭐 학생들 진짜 배우는 학생들도 있지만 예비 교사들의 기본적인 기하적 스키마에 대한 것들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 그랬을 때 그 수강생들이 실제로 원래 처음부터 기하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공학 도구에 대한 친숙도도 확실히 높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얼마나 큰 범위로 활용하느냐도 차이가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적 배경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의문점을 갖고 기존에 뭐 했던 얘기들에서 쭉 제시되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예비교사 대상으로 이제 한번 전반적인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번 학기 전반적인 얘기들이 그와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도구를 활용할지에 대한 것부터 해서 어떤 소재를 써서 할지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지금 광범위하게 얘기가 됐는데 좀 개요를 압축해가지고 이런 상황들 중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좀 더 이렇게 어, 살을 좀 발라내는 작업이 필요한 단계.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뭐늘 그렇듯이 수학 도구 활용이 수학적 내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살을 발라내려고 하면 일단 제가 던져드리는 수학적인 어떤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 사실은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수학적인 내용을 나는 뭘로 소재로 잡을 거냐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뭐 그간 해왔던 강의와 관련된 전 기본적으로 사실은 종이접기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죄송합니다. 전공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사실은 의미상 종이접기는 이 작도 가능성을 뛰어넘는 얘기. 종이접기 가능한 수는 사실은 작도 가능수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거. 비교해서 이제 작도 가능수를 잘 다루는 공학 도구의 사용 능력이 있으면 자연스레 이제 종이접기에 대한 것도 잘 다룰 거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반대로 작동 가능수에 대해서 잘 못 다루면 그래도 종이접기에 대한 것들 이 감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종이접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내용적으로 봤을 때 7가지 공리가 보통 스탠다드 공리겠는데 그중에서도 7번째 공리가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입방 배정 문제나 가계 3등분 문제 작동 가능수 범위 내에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종이접기 수에서는 돼요.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 활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소프트웨어에서는 심지어 3차, 4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 7번째 얘기를 종이접기로 구현 가능한데 이것도 컴퓨터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종이접기로 접혀 있는 선이 이렇게 2개 있었어요. 그럴 때 종이접기로 이미 접어갖고 만든 점이 2개 있었어요. 그러면 이 T1을 L1에다가 접고요. T2가 L2에 높이도록 동시에 접는 선이 존재한답니다. 사실은 이건 뭐 존재성 명제라고 하지만 명용지를 가지고 이 P1이 여기 놓이도록 하고 P2가 여기 놓이도록 한번 조작을 하는 활동을 해보면 금방 이게 결국은 종이접기로 가능하구나까지 됩니다. 나머지 6가지 공리 같은 경우에 이미 작도로도 됩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나는 요 공리가 의미가 있고 그것은 지금 바로 저 종이접기 행위는 3차 방정식의 실근들, 유리계수 3차 방정식의 임의의 실근을 다 종이접기로 구현할 수 있고요. 따라서 입방 배정 문제, 임의의 가계 3등분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예, 요 맥락 안에서요. 실제로 당장 바로 연관성이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인벨로프, 봉투곡선이라고 해서 스케치의 윤곽선인데 요 소재를 다시 끌고 오는 이유는 사실 윤곽선이라고 하면 종이접기로 생각해서도 이렇게 접히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물선 윤곽을 접기 위해서 종이접기를 막 하면 된다는 건데 사실은 이 인벨로프가 알고 보면은 대수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어떤 원 파라미터 패밀리 오버 다음과 같은 라인들이 있을 때 그 라인들이 동시에 접하는 선을 인벨로프라고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소재가 많아요. 대수적으로 실제로 구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기하적으로도 무슨 뜻인지를 이제 말하는 등고선하고 비교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하적 설명도 인벨로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 상황은 대수와의 기하의 연결성을 고려한다면 사실 인벨로프는 적당한 미분이 들어간 연립 방정식의 공통해거든요. 그래서 이 대수적 관계성들도 찾아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오지브라의 카스 명령어들을 활용하면 컴퓨터 알제브라 시스템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확실히 뭔가 교육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측면들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수학적 소재. 구체적으로 학생들하고 이제 활동을 해서 분석을 해봤으면 하는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요. 뭐, 첫 번째는 그거겠죠. 작도에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건 일단 뭐, 말 그대로 중학교 1학년 작도부터 연습이 시켜야 되는 거. 그 외에는 이제 종이접기 자체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종이접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학을 접는다든지, 정칠각형을 접는다든지, 정칠각형도 대표적으로 작도 가능하지 않은 도형이거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찬스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문제로 설정해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관심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종이접기의 7번째 공리가 실은 정확하게 T1이 여기에 놓이도록 한다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수직이등분선 그러니까 야를 기준으로 해서 저 핀선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얘 기준으로 지금 수직이등분선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건 딴 게 아니라 정확하게 P1을 초점으로 하고 이 L1을 준선으로 하는 그런 포물선을 생각하는 거라서 본래 포물선의 접선에 대한 성질이에요. 포물선의 접선에 대하여 뭐였죠? 여기 준선이 있고 초점이 있으면 이 접선이 갖고 있는 본질적 성질이 뭐냐면 접점에서 이렇게 거리를 내리게 돼.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뭐다? 수직이등분선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도 작동하고 있는 기초 원리인 거죠.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서 접는 선을 찾는다는 것은 P1을 초점으로 하고 L1을 준선으로 하는 그런 포물선과 요 두 번째 L2를 뭐 준선으로 하고 P2를 초점으로 하는 그런 포물선이요. 그 포물선의 공통 접선이 내가 찾고 싶어하는 접는 선이라. 실제로 근데 이게 지오지브라 입장에서는 매우 심플리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명령어가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초점을요, 두 개를 그냥 적당히 정하겠습니다. 준선도 적당히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정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뭐냐면 야를 여기다 올립니다. 야를 여기다 올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접는 선을 찾아주는 게 미션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종이접기 활동을 통해서 이거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바로 얘가 좀 더 얘가요. 내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도록 접는 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포물선 명령어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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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서 얘네 두 개의 공통 접선을 구하는 것도 이미 명령어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는 선은 지금 그림대로 나온 거에 두 가지가 나오죠. 이 접는 선을 답으로 선택하면 이 점 A를 이 접는 선으로 대칭을 시키면 여기 올라가죠. 다시 얘를 대칭시키면 여기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도록 접는 선이 구현이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포물선의 접선에 대한 공식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 상황을 다시 구현해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접는 선의 기울기가 사실은 유리계수 다항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방 매정 문제나 가계 3등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장점이. 예. 더 진행해 볼게요. 예. 이렇게 이제 웜업이 되면 예? 다음 소재는 이런 거겠죠. 이런 거요. 기본적인 것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탐구형으로 뒤에 설정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슬라이드 기능 활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뭐 프로그에서도 자주 나오는 걸로 초점이 두 개 있을 때 특정 길이 합이 이제 정해져 있을 때 당연히 답은 뭐예요? 타원이 알고 있죠. 타원을 이제 말해서 RGOMS나 지오지브라로 구현할 수 있는 코드 중에서 슬라이드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에 대한 연습을 한번 시켜보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실제로 사실은 그 뭐야, 그 말해서 이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도 포물선에 대한 개념을 하고 나면 원과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자치를 찾으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말해서 지오지브라의 이제 그 툴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이걸 구현할 수 있는 상황들을 웜업을 시키는. 흔히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연구 대상자들은 예비교사들입니다. 2차 곡선론에 매우 익숙하다라고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종이접기와 연관해서는 뭐 사실 이런 워업도 있어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 정사각형의 두 변에 있는 점을 특정 중선으로 옮기도록 접는 선을 그려서 이와 똑같은 그림을 만들라 그러면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기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만이 말 그대로 본인 생각하는 대로 그림을 똑같이 구현할 수 있고 네? 이런 연습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문제 해결 상황에서 자주 경험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포물선이 있는데 이 포물선에 소위 말해서 두 개의 접선이 이루는 각이 또 뭐 75도 이런 식으로 특정 각도가 되도록 하는 포물선의 두 개의 접선의 교점의 자치를 구하라. 이런 문제들도 슬라이드 기능하고 여러 가지 도구, 그러니까 지오지브라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 100% 이용해 가지고 구현해 볼 수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도록 이제 강의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본 목표인 등할선 문제를 이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접근법을 들려주기 위해. 요건 한번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어떤 상황인지 좀 보시라고. 자, 예, 먼저 적당히 여기 포물선이 네, 여기에 초점이 있고 준선이 있어요. 이렇게요. 네, 포물선을 그립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렇게 했더니만 이 교각이 75도가 되도록 설정해 주랍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되는 점들이 무수히 많으니까요. 해야 될 일은 요거겠죠.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75도가 되는 거를 하나 설정해 줘야 돼요. 대상 위의 점을 하나. 당연히 이게 이제 슬라이드화 돼 가지고 뒤로 움직이면 해당하는 접선을 일단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접선에 대해서 75도가 되도록 다시 설정해 줍니다. 그렇게 되려면 대상 위의 점을 하나 더 찍고 그다음에 각을 이제 회전을 시킵니다. 야를 야 중심. 또 시계 방향으로 75도. 그러면 이와 같은 직선이 나오겠죠. 이렇게요. 그럼 요 각이 75도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더 슬라이드화 시키면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찾고 싶어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왼쪽 접선에 대한 요거에 대한 쪽의 접선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오지브라 도구가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기준으로 를 하면 정확히 평행한 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여기가 마이너스 4.38, 마이너스 3.2니까 얘네 두 개가 평행합니다. 따라서 각을 한번 재어 보면요. 요거 어? 야, 야를 재면 정확히 75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거 지금 한 거죠. 포물선에 접하는 두 개의 접선이 이루는 각이 75도가 되도록 설정했어요. 그리고 이 일은 뭐냐면 이 D점이 움직임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야하고 야의 교점을 설정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동적 변화에 대한 이해니까 자치를 보이기 때문에 D를 쭉 움직여주면
이렇게, 이렇게. 이거 구현하는 거는 뭐 사실은 이제 설정을 잘 해 주시면 예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더 가면 더 갑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구현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실은 여기 아이콘들에서 갖고 있는 요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 기능들을 단계별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뭐 사실 답은 그겁니다. 쌍곡선입니다. 예. 예. 그다음 계속해서 슬라이드 기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동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거를 소재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잘 알려진 것 중에서 슈타이너의 타운이라고 요 방법으로 구현하는 것도 한번 대수적으로 좀 입력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연습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등할선 문제에 대한 해결 속에서 예비교사들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거거든. 그래서 다음 소재는 뭐냐면 다 여전히 연습 상황으로서 약간은 이게 그 등할선 문제에서 보면은 해결을 할 때 뭐야 고전기하적인 상황이 있어. 고전기하가 돌아가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에 매접하는 작 혹은 두 개의 평행하지 않은 직선 사이에 있는 점 하나를 꼭지점으로 하고 그 삼각형, 정사각형에 대한 뭐 이런 고전적인 작도도 좀 도구에 익숙해져야지만이 고전기하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논증기하에서 말하는 그 사고 방법을 갖고 와가지고 풀고 싶은 문제에서도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요 연습도 같이 이제 연구 단계, 연구 실험을 할 때 학생들한테 활동으로 트레이닝 시킬 만한 거. 이것도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두 번째 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내부에 점이 하나 있어. 네.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요걸 원합니다. 요 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을 하나 작도하래요. 예. 그럼 아마 이거는 이제 작도하라고 했는데 뭐 작도기로 작도하는 건데 당연히 지오지브라의 기능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익숙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럴 때 이제 요 기하적인 어떤 특징을 찾아 가지고 얘를 작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래의 기하학이 들어가. 사실 얘가 됐다 치면 60도. 됐다 치면 돼요. 이러면 이제 찾은 거죠, 맞죠? 그랬을 때 학생들이 이제 특징을 이제 관찰하는 거죠. 아, 됐다 쳤을 때 이런 상황으로부터 역으로 요 점을 찾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기하적 정확하게 요 점을 몇 도 회전? 정확하게 반시계 방향 60도 회전하면 이 직선 위에 놓여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요 점을 찾는 그 행위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뭐다? 60도 회전을 했을 때 여기에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이에요. 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느냐가 이제 요 활동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 지어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정확하게 회전 이동을 하는데 야를 중심으로 반시계로 몇 도? 60도 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 점이 내가 찾고 싶어 하는 점. 요 점을 찾으면 야, 야요. 요 점입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을 다시 한 번 더 리커버 해보면 야 주시면 예 이렇게 아까 원하는 대로 답이 여기 이렇게 FEG가 내가 찾고 싶어하는 그 직선에 놓여 있는 정사각형. 아마도 이거는 도구에 대한 활용이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회전 이동이라든지 대칭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평면의 합동 변환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이해도가 있어야지만이 생각하기 편할 겁니다. 오케이. 트레이닝은 사실 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연습이 필요로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반원 있고 반원 위에 요 지름 위에 한 변이 있으면서 정사각형을 작도하라 이런 문제들. 지오지브라로 얘기를 할 때 단순히 도구만 다룰 수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원래 이 사항과 관련된 기하적인 이해도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형 ABC가 있는데 두둑대로 삼각형 하나 그렸어요. 그랬는데 각 변의 꼭지점을 가지는 정사각형을 생각하라. 그러면 아까랑 같은 거죠, 맞죠? 한 변이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는 거. 이때는 그거죠. 우리 학생들이 인지해야 되는 게 그렇게 되도록 하는 정사각형이 무수히 많다는 거.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열린 형태의 답을 이제 우리 예비교사들이 인식을 하고 이 점을 바꿈에 따라서 정사각형의 사이즈가 달라지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요지가 되겠죠. 이것도 한번 아까 그거를 발전한 형태이기 때문에 위계적으로 어디에 설정해야 될지 전 지금은 잘 감이 안 오지만 요거에 대한 일반형이죠. 해볼까요? 다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요. This way, this way. 여기 대상 위에 점을 설정을 해. 그래서 얘를 움직이며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그 사고에 따르면 여기 놓여 있는 거는 이 선분을 60도 돌렸을 때 여기 만나는 점이 바로 내가 찾고 싶어 하는 점이죠. 그래서 60도 회전을 또 해보면 야를 중심으로 만지기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따라서 요점을 찾아줍니다. 야랑 야랑. 내가 찾고 싶어 하는 정사각형은 자 내가 찾고 싶어 하는 정삼각형은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예비교사들이 지금 인식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스케일을 바꾸면 정사각형이 무수히 많다는 요 사실까지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요지가 되겠죠. 아마도 그래요. 이건 뭐 도구를 다루는 활용 능력하고는 별개로 아예 처음부터 운중기하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차이가 확 나는 거겠죠. 예, 계속해서 우리의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에 들어가요. 본론에 들어가 보면 요거는 뭐 제가 사전에 공지 드린 대로 문제 상황이 처음 언뜻 봐가지고는 이 문제 상황이 소위 말해서 인벨롭 철학선 문제하고 연관이 있다 없다라고 말을 뭐 꺼내기가 힘들 정도의 상황이라서 근데 잘 뜯어가다 보면은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게 요지고 제가 그래서 연구 소재로 설정하기에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랑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라서 예비교사들한테 실험을 해봤을 때도 그 실험에 대한 분석을 다양한 측면에서 할 수 있다. 장점이라서 이 소재를 채택을 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다른 두 원의 교점을 Q라고 할 때 Q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그걸로 만들어지는 할선의 길이가 같도록 하는 직선, 소위 말하는 걸 상상하라. 이거 다시 말하자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졌더만 요 할선의 길이를 D1, 요 할선의 길이를 D2라고 할 때 얘네 두 개가 같도록 하랍니다. 그냥 보면은 사실 엄청 막역합니다. 같게 되도록 동일법처럼 같게 되도록 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규칙을 찾는 게 핵심이겠죠. 같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예요. 뭐 지필 환경에서 사실은 학생들도 경험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에 점이 Q예요. 그럴 때 이렇게 그었더니만 할선의 길이가 같아요. 맞죠? 그렇게 된다면 이 중심에서 내린 수선의 발, 요 중심에서 내린 수선의 발에 대하여 뭐죠? 요 길이와 요 길이도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중선 정리가 여기 작동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중심 길이를 연결하면요. 정확하게 이 중심의
중점을 생각하면 중점 이 그림 한 그리지. 중점에서 이 Q점이랑 연결한 선분 단순한 선분이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게 다시 수선에 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논증기하적 상황에서 지필 환경에서 논의를 했을 때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를 발견하고 나면 이제 반대로 지오지브라로 구현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일종의 표현이죠. 여기에서는 탐구적 상황이 지오지브라가 있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주는 건 아니고 삼각형에 중점 정리가 숨어 있다라는 논증기하적 요소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에 따라서 확실히 좀 갈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한번 해보면요. 자, 원이 있어요. 매트리스에 원이 있어요. 매트리스에 두 개가 만나고 있어요. AQ, RQ입니다. 그럴 때 지금 제한이 뭐냐? 두 개의 중점이에요. 두 개의 중점에 대해서 뭘 하라고요? 중점에 대해서 RT를 연결하면 이 RT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RT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하자? 수직선을 만들게요. 그러면 지금 바로 요 때가 어떤 때라고요? 정확하게 이 할선의 길이와 이 할선이 같아요. 이건 지오지브라가 도움을 주는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분산 정리를 활용하는 단계. 확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확인 차원에서 아마 학생들이 여기서 뭐 활동을 해보려고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거리가 3.59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거리가 3.59예요. 여기 밑에 왼쪽 하단에 대수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중선 정리를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등할선을 만들어냈고 그럴 때 거리도 진짜 같은 게 눈으로 확인됐어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사실은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이 지오지브라가 여러 도구 조작을 해볼 수 있으니까 관찰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이 원을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 그게 딴 게 아니라 반대로 넘어갔을 때 요 할선이 이게 수직이니까 이쪽으로 대칭된다. 뭐냐면 이 원을 직선에 대해 대칭.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알고 봤더니만 이게 딴 게 아니라 할선이 같다는 말의 의미는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R과 T를 연결한 요 직선에 대하여 이 원을 대칭시킨 것이 말해서 내가 찾고 싶어하는 할선이라는 말 그대로 요 길이랑 반대쪽 요 길이랑 같겠죠. 바로 요거에 대한 기하적 관찰이 이제 바탕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아마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문제 상황을 조금 더 일반화시켜가지고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크기가 다른 원에 만나지 않아요. 그럴 때 이렇게 소위 말해서 등할선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이제 스터디하는 거예요. 아마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맨 처음 상황은 뭐냐면 앞에서 교차하는 경우에 중점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소위 말해서 두 원의 중심은 항상 소위 말해서 대칭시키는 경우에 그거를 뭐 한다? 지나갈 거라고 이해합니다. 혹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 등할선의 요 선분의 길이가 극단적으로 보이는 0인 경우들이 다시 말하자면 공통 외접선이나
공통 내접선인 경우도 학생들이 극단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요 공통 내접선과 공통 내접선에 다시 동시에 접하는 원이 정확하게 인벨로프 포물선이고, 바로 그 포물선에 대해서 각각의 접선을 다시 그려주면 바로 그 접선이 다시 한 번 더 등할선으로 잘라준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바로 요 지금 이게 파이널 레인지인데요. 요 레인지 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원이 만나는 경우에 대한 것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도 똑같이 이거를 전략적으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시 그것을 대수적으로 봤을 때 인벨로프랑 연관시켜가지고 인벨로프에 대한 식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탐구형 활동에 대한 그겁니다. 파이널 골입니다. 사실은 대수적으로 확인하는 것 중에는 실제로 컴퓨터 알고리즘 속으로 집어넣어도 계산이 되는 것도 뭐 카스에서도 똑같이 되거든요. 얼마든지 이런 요소들을 대수와 기하를 잘 연결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연구 소재가 사실은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더 이런 상황이에요. 원이 있고 만나지 않는 좀 더 큰 원이 있어요. 지금 내가 만나는 경우에 대한 논의가 끝났기 때문에 먼저 할 일은 두 개의 원의 중점을 지나는 원이요. 두 개의 원의 중점을 지나는 거면 A0, A1을 고정점으로 하는 그런 뭐가 있어요. One part of the family of line. 이거 이름 붙여서 펜슬이라고 그러죠. 고등교육 과정에서 부동점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A1을 지나는 직선들은 one part of the family.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 정확하게 등할선이 되는 직선들이 있는데 그건 어떤 직선이 돼야 돼요? 교차할 때 힌트에 의하면 정확히 이 각각에 대해서 바로 요 원을 대칭을 시킵니다. 여기 만나는 선이 있잖아. 그 만나는 교점이 내가 정확하게 찾고 싶어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수렴적 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사실은 난도가 상당하죠. 그러니까 요거 대칭시켰으니까 얘가 얘다 같으니까 내가 찾고 싶은 거. 그래서 상황적으로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B1은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랬을 때 등할선이 되는 이 직선을 같이 보이기를 하면 얘가 이렇게 스윕 아웃 해주면 이렇게 포무스가 되게 나. 적당히 얘를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주면 만나는 경우도 있죠. 만나도록 이렇게 하면 여기 나타나는 요 윤곽선이 정확하게 포물선이 되고 이 포물선에 뭐가 접선들이 등할선을 주는 직선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문제는 사실은 확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면 맨 처음에 발제로 설정되는 문제는 더 일반적으로 이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3차원 버전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른 구가 있어요. 마치 이게 수박 두 덩어리가 있는 이렇게 있을 때 이 수박 두 덩어리를 한 칼로 잘라가지고 사실 관심이 부피가 똑같은 거겠지. 이 경우에는 절단면인 원의 뭐가 넓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그러한 이 평면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게 질문이 돼요. 그런 평면들이 만들어내는 윤곽면이 무엇이냐? 그 답은 포물면인데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처음 던져지는 발제 질문 그거고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2차원 문제로 소위 말해서 디덕션을 해가지고 2차원 문제에서의 사고 해결 과정 속에서 3차원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까지
끌어낸다면 제 입장에서는 인벨로프와 등할선 문제를 완전하게 이해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예비교사가 이제 그 정도로 어 기준점을 잡았을 때 도구 활용이 확실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 있는 되지 않을까. 쉽지 않은 얘기라 결국 저의 연구 목표는 이 연구 소재를 가지고 뭐 여러 얘기를 동시에 써놨어요. 예, 첫 번째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학 도구가 아까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3구형 셋업으로 끄고 가기에는 사전 지식 스키마들이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공학 도구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해야 되냐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예비교사들한테 기하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어떤 공학 도구의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논증기하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뭐 흔하게 하는 얘기는 전부 다 그런 거죠. 작도를 좀 평이하게 할 수 있다. 지오지브라를 이용하거나 알지오메스를 이용. 근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아까 보신 그런 연구소들처럼 3구형 상황을 통해서 이 논증기하적 상황을 공학 도구에 구현하고 활용하는 그런 능력치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는 거죠. 어떤 원인이 어떤 학생들은 어떤 예비교사를 잘하고 어떤 예비교사는 못하고 그럴까요? 그럼 그냥 막연하게 수학을 잘하니까 잘한다 이렇게 결론이 날지 아니면 뭐 지필 환경에서의 수학에 대한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도구 활용에 대한 것들을 놔가지고 잘하는 친구도 있더라. 예. 사실은 그런 집단들을 잘 보고 분석을 해볼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 전공이 대수기하학이라서 더 그런지요. 여전히 아까도 뭐 제가 그림만 그렸지만 그 이면에는 전부 다 말하는 레절턴트라는 아주 큰 등치가 큰 대수적인 얘기들이 숨어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도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대수와 기하의 연결과 관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요런 소재들을 보면 기하적 활동을 통해서 얘기들은 잘 끄집어내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 중에 간혹 보면은 대수적으로 수식을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사전에 이제 2차 곡선론이나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을 대수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계속 연습을 시켜보고 이것도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찬스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의 일종의 목표고 제 입장에서는 뭐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모든 예비교사들이 공학도구 잘 쓸 수 있다 결론이 아니고 그런 잘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원인들을 찾아가지고 그에 합당하게끔 교육 설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예, 보기에 지금 어떤 미션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 연구 주제와 관련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마도 이 말에는 바로 요 얘기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직접 활동도 해보시고 여기 있는 연구 소재들 중에서 적당히 솎아내거나 살을 더 붙여가지고 본인의 연구 리프팅을 시켜보시는 마지막 얘기.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